자,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시험과 비교했을 때 독해 부분은 일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 빈칸 앞뒤만 잘 보시면 단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었고요. 독해 2부분, 3부분은 이제 요새 너무 문화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 3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이제 독해 1부분에서는 그 바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 품사 유출을 해주신 다음에 보기 보시고 유출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1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난이도가 계속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시면 2, 3부분 더 어렵습니다. 뭐 2, 3부분 먼저 푸시고 오셔서 1부분 하나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독해 1부분에서는 따페, 우리 결합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자꾸 주의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끝나고요. 그 답안지 마킹 시간 없습니다. 그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저번 달 시험에 그 반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왜 시간 안 주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막 그 다른 사람 이것이 뭐야影响别人的那考试嘛 다른 사람 그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지 않고 이 시험 조금 구별하시고 가셔야 돼요. 듣기 부분은 잠깐이지만 여기 독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1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꽉 찼죠? 우리 이제 하나씩 잘라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이시나요? 일단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안 보여도 여기만 보시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1번 일단 보기 ABCD를 한번 볼까요? ABCD 봐주시면 대충 품사가 부사, 명사가 같이 섞여져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뒤를 보시고 먼저 품사 유추해 주셔야 되겠네요. 랑 있잖아요. 그 5급에서는 그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수리, 늑대, 그 다음에 돌고래 한번 나왔었고 표범도 나오고 동물이 원숭이 한참 초반에 많이 나왔었다. 요새 원숭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오늘 랑 바로 늑대예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들은 동물의 이 등 굽은 것을 묘사하는 부수입니다. 랑 바로 늑대예요. 什么什么什么的 랑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늑대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이 늑대가요, 死了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죽었어요. 그쵸? 얘가 지금 주어고 이 부분이 수러예요. 그럼 앞에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합해서 그쵸? 부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이 늑대가 죽었습니다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1번 봐주시면 뒤에 샹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요걸 유추해서 샹을 뒤에 넣을 수 있는 거 찾아주시면 동시샹 이런 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초는 기초상, 이것도 될 수 있겠다. 그쵸? 이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차부도 이런 말 없어요. 기본상 되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서 기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품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 1번에서 4번 일단 내용 보고 ABCD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볼게요. 이글은 어떤 한 사람이요. 在草原上 또 풀초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초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养了一群羊 이라고 표현했네요. 양 길러요. 양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한 무리의 양을 길렀어요. 동시에 草原上 이 초원에는요, 还生活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쩌는 수로 뒤에 붙어서 그렇죠, 지속을 나타내죠. 이 춘랑 이 한 무리의 늑대도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퀴즈가 나가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 일단 늑대도 한 무리가 살았어요. 狼一有机会就吃羊 이라고 표현하죠. EA, GOB 뭐 하면 바로 뭐 했죠. 이 늑대가요, 기회만 있으면 양을 먹는 거예요. 그쵸? 자, 지호이라는 표현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기회라는 뜻이죠. 아까 제가 잘못 썼었던 기회를 잃다, 失去机会. 그다음에 抓住机会, 기회를 잡다. 错过机会, 기회를 놓치다. 요거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한자를 졌다구로 쓰냐 하시는 분은 찾으시면 됩니다. 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받아쓰기 보면
기회라고 절대 시험 보지 않아요. 자, 기회를 잃다, 기회를 잡다, 기회를 놓치다 이렇게 항상 받아쓰기 보거든요. 외워주셔야 돼요. 한동안 미친 듯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이제 양을 먹었대요. 那个人, 이 사람이요. 决定, 결심했습니다. 모르지만 샤가 들어갔으니까 죽여요. 그쵸? 부샤, 부는 이제 잡아요. 잡아서 죽여요. 이 늑대를 이제 죽이기로 한 거예요. 一段时间过去了. 어떤 시간이 이제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초원상의 이 늑대는요. 랑이라는 거 자꾸 양 같은 늑대는 基本上死了.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제 죽었어요. 没死的也逃跑了. 이 안 죽은 애들도 逃跑.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샹에 의거해서 수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 정답 A번이었었죠. 그럼 우리 A, B, C, D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번의 찌번은요. 대체로 거의 뭐 기본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찌번이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대부분 단독적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뒤에 샹을 붙여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예제는 우리 기출문제였었던 거 제가 다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 이거 5급 PPT 만들 때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다 찾고 앉아있느라고. 예문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혜저, 이어서 대부분 독해 3부분에서 긁어온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志愿者, 이 단어 아셔야죠. 지원자가 아니라 봉사,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志愿者라고 하죠. 자원봉사자들은 又观看了, 뭔가를 봤습니다. 一部有声短片. 뭐 이제 P에 들어가면 영화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그렇죠. 뭐 짧은 영화를 하나 봤고요. 并接受了, 接受测试이라는 표현은 테스트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테스트를 받았더니 结果, 그 결과 与前面的测试, 앞서 본 테스트와 基本一致, 기본적으로 일치를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일치하다라는 수러 앞에 부사 基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볼까요? 他们的回答和现实中的情况이라고 보이시죠? 그들의 대답과 현실 상황은 역시나 基本上一致,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라고 해서 基本은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샹을 붙여서 부사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差不多라는 표현은 거의 대체로 라는 뜻이지만 뒤에 샹과 결합을 할 순 없습니다. 봐주시면 配眼镜时, 안경을 맞출 때는요. 看远处, 이 멀리 보는 것은 只要差不多清楚就行了. 그냥 거의 클리어하기만 하면 就行了,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重点是要多看看近处.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까운 곳을 봐야 됩니다. 라고 나왔는데 差不多라는 표현도 부사로서 거의 대체로라는 뜻이지만 샹과 결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미는 같지만 넘어갑시다. 基础라는 표현은 명사예요. 기초, 토대,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볼까요? 这 이것은요. 为他后来编写天工开物一书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왜 무엇을 위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 슈잉하오가 들어가면 이거 코하오가 들어가면 그 서적명이라든지 영화명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후에 쓴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위해서 奠定了 이 공을 동사 같이 외우셔야 돼요. 奠定基础라고 해서 기초를 다지다. 奠定基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坚实이라는 표현은 굳건한이라는 뜻이니까 뭐 굳건한 기초를 다져줬습니다. 근데 우리 외우셔야 될 건 坚定基础. 얘가 지금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었죠.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就是因为 이것은 왜냐면요. 成年人的知识和经验, 이 성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比较丰富, 비교적 풍부합니다. 그럼 외워주셔야 될 거 知识丰富. 经验丰富,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容易 쉽게요. 在已有知识的基础上, 여기 보이시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기초 위에, 기초상에라고 표현했죠. 샹이 붙일 수 있었지만 基础는 품사가 명사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었죠. 建立广泛的联系, 어떤 뭐 넓은 연결, 联系 같은 경우는 뭐 연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만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基础 품사 명사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奠定基础 같이 외워주세요. 同时 부사죠. 이건 동시에라는 뜻이 되겠네요. 家庭教育 가정교육과
위, 学校教育, 학교 교육은 인가이란 뜻이죠. 반드시 동시 진행,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얘는 그냥 의미적으로 맞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정답 그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됐네요. 이제 우리 앞에서 내용이 이제 지금 양이 있었고 늑대가 있었는데 늑대를 지금 잡아 죽여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 볼까요? 从此, 此就是这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那个人, 그 사람은 过生活, 어떤 생활을 보냈어요. 안이悠闲的生活. 안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말에 안일하다라는 뜻이죠. 悠闲, 유유자적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을 보냈어요. 넘어갑시다. 没过多久, 얼마 있지 않아서 羊开始生病了. 이 양이 아프게 된 거예요. 今天死一只, 오늘 한 마리 죽고 明天死两只. 이 쯔이라고 일상으로 발음하시면 동물 마리수를 세는 양사죠. 오늘 한 마리 죽고 내일 두 마리 죽고 그러면 이번에 뭔가 계속 들어갔는데 죽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那个人, 이 사람이 不断的 끊이지 않게 请医生给羊看病이라고 했죠. 의사를 불러다가 양의 병을 봤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죽는다라고 해서 A번 양一直死下去가 답이 되는 것 같지만 지금 2번 뒤에 봐주시면 계속 양의 그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병을 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죽다라는 내용이 아닌 뒷부분과 이어질 수 있는 그쵸? 병이 나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이에요. 볼까요? 没有生病的羊, 아프지 않은 이 양들도 越来越瘦,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 해주시면 되겠죠. 내일모레 없어졌고요. 그 사람 화났어.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可是羊的数量, 양의 수량이 越来越少, 갈수록 적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타취, 이 사람이요. 가서 동사 뭘 했어요. 그래야 뒤에 지금 명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외 한 분의 有经验的老人,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 뭐 했어요. 뭐 했더니 老人说, 노인이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줬겠죠. 그러면 3번에 들어갈 말은 물어보다라는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인 询问이 정답이 되겠네요. 商量관, 聊天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和 5급에서는 아니면 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와 상의하다,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D번에 칸칸은 조금 이상하네요. 물어봐야 대답해 주니까 정답 B번이 되겠죠. 老人说, 얘기합니다. 狼, 늑대가요. 就是羊的医生, 양의 의사를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那个人, 그 사람이요. 从别的地方, 다른 곳에서 弄了, 弄이라는 표현은 做 하다라는 뜻입니다. 一群狼过来,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이 늑대 한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后来, 후에 양의, 이 양도 什么什么到了. 여기 지금 到 보어가 들어간 거 봐서 4번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쵸? 以前的数量, 예전의 수량으로 뭐뭐 했습니다. 라는 4번 정답을 써주셔야 돼요.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A, B, C, D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回来, 돌아오다는데 回来到라는 보어가 붙지는 않죠. 탈락. B번 原来라는 표현은 부사로서 알고 보니 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서 원래라는 뜻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부분에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B번 탈락. 그쵸? 10번에 캉푸는 뭐야? 라고 할 텐데 캉푸의 캉은 健康이에요. 그쵸? 건강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목적어가 슈량이에요. 그쵸? 근데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D번 정답은 여기에 의거해서 바로 D번이죠. 호이푸라고 얘기해서 이제 회복하다, 원래대로 돌아가다라는 뜻 보어까지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3번 ABCD는 어렵지 않으니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4번 보기 전에 왜 늑대가 양의 의사일까요? 걱정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내용을 이해하신 분은 저에게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ABCD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原来는 형용사로서 원래
고유의, 원래의, 본래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중사전을 찾아보시면 지추라고 해서 최초의, 그러니까 아주 처음 시작을 나타내는 걸 바로 原来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줄 수 있어요. 原来的计划, 원래의 계획. 原来的形式, 원래의 형식. 原来的方式, 원래의 방식. 原来的情况, 원래의 상황.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볼까요? 他的嗓音, 쌍인이라는 표현은 목소리라는 뜻이죠. 그의 목소리는 总算 어찌됐든 결국에 有了好转, 이게 좋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却 오히려 未能 할 수는 없었었죠. 未라는 표현 아까 우리 듣기 일부분에 있었었죠. 未就是还没有라는 뜻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이따 설명하게 할 텐데 恢复到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原来的高亮状态 원래의 맑고 고운 소리 상태로는 못 돌아간 거죠. 始终带有意思沙哑라고 했죠. 沙哑라는 표현은 목이 잠기다. 샤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꺼끌꺼끌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야, 잠기다. 이거 어느 정도 목이 쉬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봐주면 原来的状态 원래의 상태 보이시죠? 이렇게 형용사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호이푸는요, 한자 그대로 회복하다, 회복시키다인데 우리 말에서 회복하다, 회복시키다라고 하면 약간 건강 상태에 조금 많이 쓰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호이푸라는 단어 뜻이 恢复原状이라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명사들이 올 수 있죠. 동사니까 목적어 한번 볼게요. 恢复原样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다. 恢复秩序 질서를 회복하다. 恢复健康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죠. 건강을 회복하다. 恢复名誉 명예를 회복하다. 恢复关系 관계를 회복하다. 이거 목적어들은 같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예문 봐주시면 身体恢复得很好. 그래서 이 몸이 회복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봐주시면 恢复知觉라고 해서 어떤 자각, 느끼는 것을 회복했다. 라고 해서 恢复라는 표현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답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数量이라고 했었죠. 양이 계속 죽어갔었는데 늑대가 오고 나서 그 원래 수량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이니까 정답 恢复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어 뒤에 따오 붙여서 완전한 수량으로 회복을 하다라는 의미로 정답이 됐었네요. 자, 세 번째 나왔었던 것들은 여기 앞으로 넘겨볼게요. 강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A랑 C는 더 이상 뭐 설명한 거 없다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 이렇게 문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독해 2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지문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기 먼저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전략 위해서 보기 읽으신 다음에 키워드 찾아서 문제 풀어주세요. 핵심 키워드. 앞에 주어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으면 뒤에 세부 내용을 묻는 거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찾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장의 주제는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주시면 A, B, C, D가 지금 전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주제를 묻는 문제일 수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A, B, C, D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A번 总会 어찌됐든 会 뭐뭐 할 수 있습니다. 有解决问题的方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B번 多干活就是好员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직원입니다. 员工이라는 표현은 이제 직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C번 不经过思考 经过思考라는 표현은 이제 생각을 거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거치지 않고 也能发现问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D번 世界上没有优秀的员工 이 세상에는요 우수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자 각자 다 다른데요. 위에 올라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优秀的员工准则是 이라고 나와 있죠. 우수한 직원의 준저, 이 이제 준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규칙은 뭐 이제 지켜야 될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行动比言语多 행동이 말보다 많고요.
办法比问题多. 방법이 문제보다 많아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이 부분까지가 이제 문장의 주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工作中 업무 중에 员工精神是很重要的一方面. 이 직원의 어떤 정신은요, 매우 중요한 한 방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上面 위에서 提到的准则, 이 언급된 준칙, 이게 지켜야 할 규칙들은요, 是 뭐뭐입니다. 이거 很有建设性和创意性的理念. 有什么什么性什么什么性的理念 이렇게 보이시죠? 이 싱자가 들어가면요, 어떤 뭐뭐적인 뭐뭐 성격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명사성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建设性, 그러니까 건설적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건설적이고, 和 창의性, 창조적인. 요새 중국에서 교육과 직원들을 이제 할 때 이 창의라는 단어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이런 것들의理念, 이념을 있는 것을 말합니다. 不仅如此, 이 부분 중요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此라는 표현은 这个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只要 뭐뭐이기만 하면 想得到问题, 이 약간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이기만 하면 经过认真的思考, 经过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거치다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经过思考研究, 생각과 연구를 거치면 都是可以解决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没有解决不了的问题, 동사 뒤에 不了를 붙이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只有找不到方法的人, 방법을 못 찾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지금 핵심 포인트 여기 있었어요. 주제는 행동이 말보다 많아야 되고 방법이 문제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부분 봐주시면 해결할 문제는 없고 방법을 못 찾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므로 결국 뭔 소리예요? 이 부분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多干호어는 언급되지 않았었고요. 여기는 뭐 여기 나와 있었었죠. 뭐 생각과 연구를 거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 D번은 이게 극단적인 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정답 A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독해 이 부분은요, 앞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면 키워드를 찾아서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출제가 되고 있으면 빨리 질문 훑어보셔서 전반적인 내용 뜻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독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쓰기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